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여기에 사실 물음표를 좀 붙여야 됩니다. 균열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법 리스크 공격에는 침묵을 하는데 여러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가 뱉은 메시지 중에는 썩 불편해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국힘을 지지한다. 뭐 이제 이런 발언들인데 이런 발언들은 사실 민주당 지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박용진 당권 주자 후보도 장렬했죠. 네. 뭐 빈부에 대한 인식 그 저열한 뭐 인식을 좀 보여준다는 건데 어쨌든 관심이 이제 예민한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큰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기 그 어째 공격을 받을 건데 이래저런 약점들이 이미 노출된 악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예상 문제가 아니라 예고 문제 수준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될 텐데 글쎄요, 그 이재명 이제 후보가 지난 뭐 몇 가지 사법 리스크 발언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제기되는 문제들 어쩌면 재탕성 질문, 재탕 삼탕성 질문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은 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좀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도 이미 익히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건지 이제 자꾸 설화만 보태고 있는 국면인데 글쎄요, 지금 문제는 에도 불구하고 그 강박 둘이 화력을 모아놔도 그렇게 좀 당내에서 그렇게 뭐 움직임이 뭐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현실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강경론 속에서 견제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거친 입, 특히 이제 무당의 나라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대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설화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지금 당 대표가 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본인이 지금 그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4년 몇 개월 위에 아마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동안의 그러한 은행들과 맞물리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뭐 이야기하면서 저소득 그 저학력층들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지지한 그 부분, 그건 팩트라고 본인이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금 누구를 떠올리냐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록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름대로 정치적 롤모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한 이야기 중에 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농부가 밭을 탓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소득 그 저학력층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 포용하지 못한 부분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것이 언론의 탓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아까 막 무당의 나라 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많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주술 논란 이런 것들을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근거 없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정말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 법인카드 이 관련된 수사에서의 참고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의 이야기는 정말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찌 부리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참고인이 왜 불려갔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궁극의 책임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의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저는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경찰과 경찰의 그런 강압적 수사 부분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랑 아무런 관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참고인이 이재명 의원과의 직접적 관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나몰라라는 식의 태도 자체가 결국 이재명 의원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오늘 이 주제에선 사실 그 당대표 후보군의 어떤 구도, 단일화 하나 마냐 이런 거는 짚지 않을 건데요. 저희 아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 좀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저희가 확인하고 갈 건데 더불어민주당을 리얼미터 조사로는 뭐 1.4%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보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거친 발언들이 오히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만 도와주는 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당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잠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네. 제가 우리 배수석 위원님 나오셨는데 배수석 위원님이 뭐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리얼미터에 대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리얼미터 혼내키셨는데. 자동응답 조사가 예. 문항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이 국면에서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지금 여의도가 지금 민생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46%는 잘해서 저런 게 아니 잘해서 46%면 저건 물개박수 치고 기립박수 쳐야 되죠. 근데 저건 반사이기야. 뭐든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다. 지금 이제 그래프 그만 보여줘도 돼. 뭐냐. 조사 지금, 자체가 잘못됐어.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도 예약이야. 예상된 악재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된 악재인데 대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대선 때 TK에서는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네. 지금 TK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와그라노 와! 와그라노 와! 소주 먹자 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잘해서 서로 잘해서 예. 경쟁이 되고 국민들이 선택이 어려워야 되는데 예. 지금 8월 28일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제서야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네. 이재명 때문에 네. 결집한다. 보수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지금 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한민국의 그래도 유력한 정치인이면 네. 좀 정교하고 예. 메시지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대 네. 다수당의 예. 최대 야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픽스 시청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언제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재명 때문에 8월 29일 날 발표되는 조사에 올라가. 금요일이야. 아. 그때 올라가. 한국 갤럽 발표되겠죠. 올라가. 왜 진짜요? 올라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끌어안아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돼? 대선이야? 그러면 또 48대 47, 49대 47로 가는 거예요. 뭐 저런 예상을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그 대통령 지지도의 반등 모멘텀은 없다. 근데 보면 외부에서 찾아올 만한 호재가 있긴 하네요.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아까 제가 뭐 대통령 국정평가 말씀드렸고 네네. 이제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ARS 자동 응답 기반 조사와 면접 조사. 이게 면접 조사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인용 내지는 이제 보도되는 게 이제 격주 목요일 발표된 NBS하고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인데 양 조사는 조사 방법에 좀 차이로 인해서 좀 큰 격차가 좀 있어요. 왜냐 ARS 리얼미터도 그렇고 오늘 KS와도 그렇고 보면 오차범위 박민주당 우세인데 네네. 이제 면접 조사 기반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제 둘이 좀 붙어 있거나 심지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바위 지지율이다. 1% 움직였다가 제자리. 지난주 1% 다음 주 제자리. 왔다 갔다 제자리. 딱 30선에서. 근데 지난주 이제 갤럽에서 이제 민주당이 33 찍으면서 이제 나름 좀 모처럼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문자 노출인데 문제는 그 윤 대통령의 어떤 부정평가, 그 국민의힘의 내리막길에 민주당이 받아 안고 있지를 못하다. 그 갤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둘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몇몇 고관여층 관심층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아니냐, 또 응답의 환경에서 민주당 응답하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문을 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거꾸로 주객체를 바꿔서 보자면 민주당은 받아 안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이재명 후보 이야기했는데 방금 무당의 나라 저런 발언. 예, 예. 그래 민주당 마음 줄게 한번 가려고 문턱까지 다 갔다가 다시 그 말 돌아온다는 듣고 말씀이죠. 뺀다는 거예요. 음. 뭐냐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하는 행사를 보면서 아 그래도 뭐 대한정당 정책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너가 하면 좀 뭐 다르겠지라고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구나. 결국 여기서 저기서 최악과 차악 중에서 또 골라야 되냐?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살 길은 이번 전대 기간에 해야 될 건 왜 우리가 그 이렇게 내려막길 타는데도 우리는 왜 받아 앉지 못하고 있냐? 네. 그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짧게는 뭐 내년 총선일 수도 있고 내후년 총선일 수도 있고요. 길게는 4년 8개월 남은 대선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결국 어대명이네 뭐 무슨 뭐 반명연대네 이래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